지난주에 계속 얘기했지만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누가 진보 교육감인지 모른다. 11곳은 이미 진보 교육감이고 그분들이 다 재선에 나서셨기 때문에 11곳은 그나마 나아요. 근데 나머지 6곳입니까? 는 후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계속 얘기해왔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재정 교육감에게 대안을 마련해 와라.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교진이라고 합니다. 세종에서 왔습니다. 교육감님, 대안을 마련해라고 했더니 왜 다른 후보님과 같이 나오신 겁니까? 이게 대안입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편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17명입니까? 17곳에 교육감 후보 이름을 쫙 해가지고 막 노래로 만들어서 외우게 하고 막 그럴 줄 알았더니 노력을 했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그러니까 2010년에 우리가 교육감을 뽑을 때 17명 가운데 진보 교육감이 5명이었습니다. 2010년. 2014년에 17교육감 가운데 진보 교육감이 13명이 됐습니다. 13명 가운데 이번에 다시 재도전하시는 분들이 11명. 근데 이게 어려운 게요. 그럼 경기도만 해도 진보 교육감이라고 하는 분이 또 있거든요. 근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무려 우리 김승환 교육감이 이제 이번 3선째 하는 진보 교육감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이 헌법학자로 아주 대단한 진보 교육감인데 거기도 진보가 4명이 나와가지고 같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첫 번에는 이거 안 되겠다. 11명 한 사람만 뽑아보자. 근데 11명 이외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6군데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 분이 막 항의에 들어오면 저야 문제 없어요. 우리 여기 김원준 총수가 잘못하면 타격을 받을 것 같아서. 저는 타격 안 받아요. 근데 이제 이 객관성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진보가 저는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다. 본인이 스스로 진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죠. 이재정 교육감 후보가 보는 그래서 타이틀을 달고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거는 내가. 그리고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이 지시고. 그렇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하여간 이름을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교육감 후보는 기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기초의원을 뽑는 단위마다 순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첫 번 선거구에서 저희 경기도는 5명이 나왔는데 5명이 이제 번호가 원번호가 하나씩 있어요. 전 5번입니다. 네. 그럼 제가 5번이 1선거구에서는 5번으로 나왔다가 2선거구에서는 4번이 됩니다. 1번이 제 밑으로 오고 그 다음 선거는 제가 3번으로 가고 내일부터 붙는 이 포스타에도 그 순서로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재정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헷갈립니다. 그게 정말로 이름을 보고 찍는 거예요. 다른 후보들은 전부 다 지자체장이나 아니면 뭐 기초단체장이나 보궐선거나 다 정당이 있잖아요. 정당에 부여된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번호를 내가 1번 찍어야지 하면 1번 주르륵 찍거든요. 여기는 첫 번째 그래서 쭉 찍다가 내가 1번을 찍기로 결심한 사람은 교육감 후보도 첫 번째 나온 사람 찍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5명이면 25%씩 나눠 가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010년 선거 때 그때는 기호가 있었습니다. 뽑아서 순서를 매겨가지고 뭐 1, 2, 3, 4, 5가 돼가지고 실제로 1번, 2번이 굉장히 덕을 많이 받습니다. 그 1번, 2번은 네. 정당 소속이 아닌 1번, 2번이거든요. 그냥 정당하고 상관없이. 예. 교육감은 정당 소속으로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 바꿔야 돼 다시. 세종은 복잡하지 않죠? 복잡하진 않죠. 몇 명이에요 거긴? 3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지난번에 보수 단일 후보라고 했던 분이 중도라고 얘기하고 중도라고 얘기. 예.
최초의 중도 후보라 그러고 지난번에 중도라고 하셨던 분이 진보 후보라고 이렇게 하시고 옷을 다 파란색으로 입고 다니니까 아 그래요? 다들 헷갈려해요. 아 그렇지. 실제로. 옷도 여기는 정당 소속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색깔 골라 입을 수 있거든요. 다 파란색으로 입고 다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빨간 옷 입고 다니신 분도 지금 파란 옷을 입고 다니니까 지금 이제 빨간 옷을 입고 다니는 저도 파란색입니다. 정당에서는 굉장히 섭섭해할 것 같아요. 실제로. 아, 근데 세종시 후보를 모르셨을 테고 세종시에 계신 주민들도 상당수가 모른다 후보 이름을. 예, 실제로 세종시는요 지난 2014년 선거했을 때 인구보다 그 이후 4년 동안 들어온 인구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교육감들을 가령 이렇게 분별해 보는 방법이 선거 공보밖에 없잖아요. 근데 공보를 봐서는 정책들을 없죠. 봐가지고 진보인지 보수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감님 이게 시간이 별로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저희도 방송이 이번에 하고 다음에 하면 끝이에요. 한 번 더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퍼져나가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정이 판정한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다. 판정한 17개 진보 교육감 후보의 명단 해가지고 항의하면 내 생각이 그렇다 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편집해가지고 뒤에 딱 붙일 테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럼 우리 둘이 합의한 예, 뭐 저는 둘이 합의 안 하면 뭐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하시겠죠. 나머지는 알아서 정책을 그죠? 그럼요. 실제로 보니까 이제 저희가 충청도에서는요, 그 세종, 충남, 충북은 현 교육감들이 다 전교조 출신입니다. 근데 대전이 빠지잖아요. 대전에서 한 분이 어쨌든 진보 후보 단일화 해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함께 정책 공약을 함께 하면서 같이 하자라고 회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역 신문이나 언론에서 거의 다뤄주질 않아요. 그분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 자체를 다루지 않으니까, 그리고 시장 선거 뭐 뻔히 이기게 돼 있는 시장 선거만 어쨌든 뭐 그 선거만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정말 그 진보 교육감이 있는지를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현재 하시는 분이 유리하고요 일단.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 그러면 적어도 세 군데, 그죠? 아니요, 네 군데는 지금 보수적인 성향의 교육감이거든요. 그분들은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상황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네 군데도 다 재선 나왔습니까? 그 네 군데의 이제 대구, 울산, 경북, 대전 요 네 군데입니다. 네. 근데 대구, 경북, 울산은 다 공석이에요. 공서. 예, 빈자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군요. 진보의 후보가 굉장히 강력하게 누군지 이겨낼 수 알아야 있지 않을까. 강력해지죠. 알아야죠. 벌써 대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경북은 이찬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찬스다. 교육을 바꾸자 있고요. 울산은 노키 후보라고 아주 현대에서 오래전부터 자, 그러면 노동했던 후보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기 그 대전에는 성광진 후보라고 있고요. 실제로 있습니다. 예. 여기는 뭐 진보가 둘이 아니니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미 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 것은 말씀을 하시자면 네, 그럴 수 있죠. 대전은 성광진.
그리고 울산은 노오키. 예, 그리고 노오키. 경북은 이번이 찬스다 교육을 바꾸자 이찬교 이렇게 있습니다. 이찬교. 네. 그 거기는 이미 단일화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의 여지가 없다. 네, 예. 그리고 세종은 최교진. 네 그렇습니다. 최고의 교육은 진보다. 최교육. 네. 나머지 지역들은 두 분이 의논해서 알려주세요. 이름을 2명 알려주면 헷갈려. 한 명 그냥 두 사람이 책임지고 한 명 정한 다음에 알려주세요. 지금 그 이제 공석인 곳 3곳하고 실제로 이쪽에도 이제 전라남도 같은 경우가 이제 공석입니다. 과거에 네, 진보교육감이 하시다가 이제 공석이 돼서 거기도 비교적 뭐 이 진보끼리 경쟁이 꽤 심한 편이고요. 네, 그런 몇 군데가 있어서 하여튼 책임지고 네. 네. 그거 꼭 만들어 주셔야지.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단일화가 안 됐다 할 수 없죠. 그러면 두 분의 이름을 네. 알려주시든가. 알겠습니다. 예. 단일화된 곳은 한 분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예. 제일 곤란한 데가 경기도 아니겠어요? 경기 본인 이름 적겠죠. 아니, 전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혹시 이름이 나오면 경기도는 제가 고르겠습니다. 우리 동네 이 사람이구나. 이름을 알아야죠. 이거 정말 감사하고 정말 중요한 일인 게요. 지난 2014년 선거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 중요한 것이 초중고 교육을 정상화시키려면 대입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싸움 하겠다. 못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우리가 공개적으로 해서 그래. 그래가지고 되자마자 우리가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덮어 씌우면서 그 싸움을 3년 넘게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이 정리되기 전에 역사 교과서를 또 국정화한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예를 들면 그거 반대하러 우리 시위하러 가면 교육부의 과장이 교육감들한테 너 이거 공무 아닌데 출장 달고 갔으니까 출장비 10,000원 돌려내라고 공문 보내는 그런 수모를 당하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 실제로 못했거든요. 근데 현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섰고 촛불의 명을 들으실 분이고 그리고 그 교육부 부총리 장관이 혁신교육감의 아이콘이었던 분이 부총리고 이 기회에 거의 이제 그분의 임기 4년과 저희들이 새로 시작한 임기가 같잖아요. 이번에 최대한 진보 교육감들이 함께 나가서 교육부총리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교육계획을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역사에 죄짓게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전 우리가 핀란드 가서 배울 일이 아니고 후보님. 그쪽에서 우리한테 가서 배우게 이름을 알려주세요.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꼭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름을 알려주셔서 저희가 자료 화면을 만들고 그 화면을 이제 보신 분들이 캡처해서 아는 친구들한테 뿌리고 니네 동네에 뿌리고 여기저기 알리고 그러면 돼요. 그게 이제 전 국민에게 알려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준이 되는 표가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그 위에 바이 이재정 최교진 이 판독의 정확도는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오. 응? 그렇게 딱 하면 되거든요. 실제 저희가 작업을 해도 바이 김어준이 훨씬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거 선거법 전 싫어요. 그거는 이제 두 분이 생각하기에 이분들이 진보적인 교육감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만 알려주시면 단일화 안 된 것은 그 진보 교육감들 뭐 2-3분 알려주시면 되고 그 속에서 고르면 되죠. 그렇게 꼭 알려주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여기저기 뿌릴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이분들의 이름으로 만들어져서 이분들의 이름으로 퍼져나가야 된다. 이건 경기도는 우리 최규진 교육감께서 네, 한 사람을 선정해서 추천하기로 하고 저는 세종 교육감을 제가 추천해서 선정해서 네, 결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역은 우리 둘이 합의해 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 결정해서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날려주시고 그러면 그걸 저희가 퍼뜨리고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젠 다스베이다가 아니라 교육감 베이다 뭐 이렇게. 네.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뭐. 자,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데 들어가시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가십시오. 정말 교육개혁 꼭 성공할 수 있게 힘 실어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최교정 교육감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대학 입시 제도를 뭐 상대적 평가를 한다, 절대적 평가를 한다, 수능을 늘린다, 줄인다, 정시를 늘린다 이거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원초적으로 대학의 서열화, 대학의 계층화, 대학의 선호도가 지금까지 극명하게 구조적으로 굳어 있는 한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4년간 뼈저리게 경기도 전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논의도 했는데 결국 해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학교의 구조를 바꾸고 그야말로 학교의 민주주의를 되찾는 일, 정말 이것이 앞으로 4년에 가장 중요한 아마 과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